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올렸던 강의의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우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화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폐. 화폐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money. 예, 영어로 money입니다. money. 제가 화폐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요소? 네. 전문화된 지급수단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전문화된 지급수단. 전문화된 지급수단. 화폐는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니라 전문화된 지급수단입니다. Specialized means of payment. Specialized means of payment입니다.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니고, 단순한 지급수단은 예를 들어서 물물교환 경제도 얼마든지 그 지급수단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 지급수단인 건 맞거든요. 그런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니라 전문화된 지급수단입니다. 전문화된, specialized. 두 번째 특징은 전문화된 지급수단이고 다 화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전문화된 지급수단이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해주는, 그렇게 해서 널리 상용되는 그런 재화가 화폐인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일반적 수용성, general acceptability. 예. 화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재화가 화폐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화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화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화폐에는 첫 번째가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영어로 캐시라고 그러죠. 캐시. 화폐는 영어로 머니고 현금은 캐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금 중에서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예금 중에서 요구불 예금이어야 되고, 모든 요구불 예금이 다 화폐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이전이 가능한 트랜스퍼러블한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이것이 화폐인 겁니다. 화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을 분류하게 되면은 상품 현금하고 명목 현금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태환 현금, 불환 현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태환 현금은 제가 그 지폐를 갖고 있는데, 이 지폐를 가지고 중앙은행에 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이를테면 금덩이죠. 골드 불리온이라고 합니다. 금덩어리. 예, 금덩어리 예컨대 1g, 1온스 이런 식으로 그 액면금액에 맞춰서 금으로 교환해주는, 바꿔주는, 태환해주는 그런 현금이 태환현금이고요. 그렇게 태환해주지 않는 현금이 불환현금입니다. 또 현금 중에는 지폐하고 주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법정화폐, legal tender, 법정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법정화폐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때, 세금 납부수단으로서의 법정화폐는 사실상의 태환현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금은 현금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고요. 예금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재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일종의, 비유하자면 이 계좌, 이 그릇이 계좌입니다. 계좌, 어카운트. 그릇 속에 가공의 재화로서의 공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죠? 점선으로 공을 그렸습니다. 점선으로 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공 하나가 1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원짜리 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가공의 재화 이 하나하나가 예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금입니다. 영어로 A deposit. 이게 바로 예금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A라는 사람이 이를테면 신한은행에 이 이전 가능 요구불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요 소관에 들어가 있는 이 공의 특성은 이 그릇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특성은. 그래서 이 계좌가 예컨대 저축관계금 계좌일 수도 있고 요구불 예금 계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신한은행의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인 B가 역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B라는 경제유체는 이를테면 국민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A하고 B 사이에 거래가 일어납니다. 거래가. 그래서 A가 B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할 때 현금이 있으면 물론 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현금이 없는 경우에 자, 이 계좌가 수표제도를 수반하고 있는 계좌라면요. 수표제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계좌라면 A는 수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표를 끊어가지고 이 계좌로부터 수표를 끊습니다. 수표를 끊어가지고 그 수표를 그 B한테 주면 현금 대신에 수표를 B한테 주게 되면은 이제 B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자기의 거래은행 이제 국민은행을 찾아갑니다. 국민에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뭐 받은 수표인데 이거 저 수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예금 계좌에 넣어주세요. 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은행에 주문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의 어떤 금융 전산망 시스템에 의해서 이 예금이 판매 대금에 해당하는 이 A의 예금 중에 공 4개가 이를테면 공 4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공 4개가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는 거죠.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 4개가 옮겨왔을 때 B는 자기의 계좌에 자기의 어카운트에 공 4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서 그러면 난 더 이상 이제 A한테 대금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 거래는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에서, 이 지급 과정에서 현금이 이용됐습니까? 현금? 이용됐나요? 안 됐죠. 이용 안 됐습니다. 현금이 이용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죠? 여기는 가공의 이 재화가 이쪽으로 이전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전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된 거죠.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이전이 된 겁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옮길 이자, 구를 전자, 이전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A가 자기의 예금 중에 일부를 B한테 이런 방식으로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우리가 사실은 현금을 지급할 때도요, 현금을 양도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 A가 B한테 자기의 예금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 매개는 물론 수표제도가 있었겠죠. 수표제도. 그 다음에 수표제도 말고도 온라인 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이체제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이체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뭐 혹은 ATM 기기의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죠? 금융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옮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온라인 이체 방식에 의해서 또한 이 예금을 이쪽으로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분명히 안 쓰고서도 우리는 지급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들은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들이 화폐인 겁니다. 그래서 화폐는 현금 말고도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 화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표제도나 온라인 이체제도가 없다. 일반 수시 입출 금식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요, 이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금 계좌가 이전 가능 요금 예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제가 B한테 지급을 할 때 여기서 현금을 찾아야 됩니다.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인출해야 됩니다. 현금 인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인출해서 그 현금 실물을 B한테 양도를 해야 되겠죠. 양도를 해야 되겠죠. 예,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전 가능 요금액이 없다면은 결국은 현금을 찾아가지고 현금 실물을 B에 주어야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화폐는 오로지 현금밖에 없는 겁니다. 현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런 이전 가능 요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전 가능 요금액이 직접 화폐 구실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공들이 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서 이제 기존 경제학자들이 왜 요구불예금이 화폐인가라고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분이 제일 많이 책을 많이 파셨다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교 교수, 또 그 다음에 스티글리츠, 이런 분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구불예금은 그 예금에서 수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폐다. 이게 그레고리 맨큐 교수,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레고리 맨큐죠.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요구불예금은 그 예금으로부터 수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국내외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붙인다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수표는 현금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불예금은 화폐다. 해당 요구불예금은 화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글리츠죠.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이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이분들의 설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분들의 설명이 제대로 된 설명인지. 자, 요구불예금은 수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폐다. 체크업을 하다는 거죠. 수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레고리 맨큐 교수한테.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겠죠. 요구불예금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요구불예금, 이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수표 끊을 수 있나요?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은행에서 예금 계좌 갖고 있는 그 요구불예금 계좌, 여러분이 월급 받는 통장이라는 것들 수표 끊을 수 있나요? 대부분 수표 못 끊습니다. 기업들이 예컨대 당좌 수표를 끊을 수 있는 당좌예금 이런 거 말고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애용하는 그런 요구불예금 계좌에서는 요구불예금으로부터는 수표를 못 끊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불예금 온라인 이체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체는 가능하지만 수표를 끊을 수 없는 요구불예금, 그러면 이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겁니다. 설명이 좀 이상하죠? 이런 설명이. 수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폐다? 왜 그러면 수표를 끊을 수 있으면 왜 화폐냐에 대해서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제가 책을 이분의 경제학 개론서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고, 또 매크로 이코노믹스죠.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교과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더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분들은 그냥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서 요금을 내고 화폐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 설명은 분명히 잘못됐고 미흡합니다. 또 스티글리츠 교수처럼 수표는 현금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표 끊을 수 있는 그 요금을 내고는 화폐다 이렇게 설명하겠거든요. 그럼 제가 이 설명을 듣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표가 현금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내기면 화폐다 그러는데 수표가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스티글리츠 교수한테. 교수님 그러면 수표가 화폐지 왜 예금이 화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표는 현금처럼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수표가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 그럼 수표가 화폐 아닌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표를 화폐라고 그래야지 왜 요금을 내고는 화폐라고 그러는 거죠?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비단 맨큐 교수나 스티글리츠 교수 같은 분들의 한정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죠. 왜 요구불 예금이 화폐인가? 그리고 왜 요구불 예금 중에서도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만 화폐인가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그림이 지워졌네요. 이거네요. 이거네요. 예. 제가 여기다 그렸네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인 겁니다. 수표 제도라는 거는 이게 가능하게 하는 어떤 매개, 그러니까 일종의 매개 수단, 보조 수단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장치. 이 수표 제도라는 장치 덕분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화폐인 겁니다. 또 수표 제도가 없더라도 온라인 이체 제도가 있으면은 역시 이런 요구불 예금은 화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앞으로 계속 들으시다 보면요. 배선영의 경제학과, 기존 경제학과의 차이점을 서서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화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일이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점에서 그 조금만 각도가 1도만 빗나가도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오차가 커지는 거죠. 기존 경제학이 그렇습니다. 이 시작점에서부터 핀트가 안 맞습니다. 당장에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계속 멀리 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오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처음부터 핀트를 맞춰드리는 겁니다. 배선의 경제학은 처음부터 핀트를 맞춰드립니다.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 또는 댓글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럼 수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표. 한자로 이렇게 쓰죠. 손수자에다가 우리 표 할 때 표. 수표. 영어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체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수표. 수표는 무엇이냐면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수표를 이제 발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발행자가 지급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수표 소지인에게 수표 금액만큼을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말하자면 지급 명령서입니다. 지시하는 지급 명령서입니다. 지급 명령서인 겁니다. 이게 수표입니다. 여러분 수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수표 이제 실물인데 여러분 뭐 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맨 위에 이 위에 이렇게 지급자라고 있습니다. 지급자. 안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급자라고 되어 있고요. 지급자가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자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수표를 보게 되면은 지급자 해놓고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니까요. 여기 써 있는 돈 있죠. 이게 그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수표 금액입니다. 수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밑에 또 발행자가 되어 있어요. 발행자란이 있습니다. 발행자.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발행자가 또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 하나은행. 자, 이 수표는 어떻게 발행되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현금이 있다고 치면요. 이 하나은행을 찾아갑니다. 하나은행 찾아갖고 10만 원을 그 창구에 지급하면서 10만 원을 이제 맡기면서 수표를 끊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수표를 이렇게 끊어주는데, 끊어주게 되면은 하나은행에서 이 수표를 저한테 줍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끊는 사람이 발행자가 하나은행이에요. 발행자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자세히 보면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급인이 있는데 지급인이 또 하나은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은행이 하나은행 자기 자신한테 지급하라고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표를 자기 앞으로 끊어준 수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앞 수표라고 그럽니다. 자기 앞 수표. 네. 그러면 제가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맡겼어요. 돈을 맡기고 수표를 끊었는데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도 하나은행.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을 해줘야 될 지급자도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은행이 하나은행한테 소지인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압 수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압 수표. 그러면 이 자기압 수표를 끊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예금이 게재가 됩니다. 수표를 끊는데 자기압 수표에 예금이 게재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기압 수표를 끊을 때는요, 제가 하나은행에 맡기는 돈을, 내는 돈을 수표자금이라고 합니다. 수표자금. 수표자금 10만 원을, 예를 들어 현금으로 수표자금을 하나은행 창구 가서 맡기게 되면요. 하나은행 창구 직원은 이 수표자금 10만 원을 서류상으로 어디에 넣냐면요. 별단 예금 계정에 넣습니다. 별단 예금. 스페셜 어카운트라는 뜻입니다. 별단 예금 계정 여기다가 이 10만 원을 장부상으로 10만 원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돈들이 모이는 이 예금 계정 중에 이 예금 계정에 들어가 있는 이 예금을 우리가 별단 예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별단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별단 예금이 이전 가능한 요구불 예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이에요. 이 별단 예금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이고 집합적인 예금입니다. 집합적인 예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수표 발행해달라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하게 되면 100만 원, 1억, 1000만 원 다 이렇게 수표를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해주게 되면 그 돈들을 이 별단 예금에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수표를 이제 누구한테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 사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부채를 상환하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받은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하나은행으로 찾아오죠. 하나은행 수표니까 하나은행에 찾아와가지고 물론 다른 은행에 찾아가게 되면 그 은행이 예컨대 신한은행에 찾아가면 신한은행이 또 하나은행에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은행 계정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하나은행을 제가 찾아가게 되면 하나은행에서는 이 수표가
위조 수표가 아니고 이제 정당한 수표니까 제대로 된 수표라면 이 수표를 보고서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어느 계정에서 뺏어주냐 하면 바로 다시 이 계정에서 뺏어줍니다. 이 계정에서. 제가 넣었던 10만 원이 들어가서 여기 쌓였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원을 빼서 소지인에게 지급합니다. 소지인에게 지급. 그러면 이 자기압 수표의 발행 근거가 되는 이 별단 예금은 무기명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별단 예금의 예금주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는 아니고 이 소지인이 예금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금주가 되는 거예요. 그 소지인이 제시하면 이 별단 예금으로부터 그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단 예금은 무기명식이고 또 그 한 사람 특정해서 예금하는 그런 그 예금이 아니고 집합적인 예금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그 수표 자금을 모아둔 일종의 별도의 저장소, 이것이 별단 예금입니다. 스페셜 어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압 수표의 발행 근거가 되는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은 바로 이 별단 예금입니다. 이 별단 예금. 그러니까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 중에 그 한 가지는 이 별단 예금인 겁니다. 무기명의 집합적 이전 가능 요구불 예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수표 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기압 수표 말고도 또 알고 계신 수표 있죠? 뭐가 있습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예, 당좌 수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좌 수표는요, 그 예금주가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좌 예금. 주로 이제 기업들이 그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 계정을 트죠. 이거는 영어로는 그 당좌 예금 계좌를 커런트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커런트 어카운트. 당좌 예금 계좌 그릇이죠, 그릇. 예. 여기에 이제 그 제가 기업으로서 이 당좌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다가 당연히 이제 예금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예금을 해놓고요. 예금을 해놓고 제가 여기서 이제 수표를 끊을 때, 당사 수표를 끊을 때 발행자는 누가 되냐면 이 당좌 예금 계좌주예요. 당좌 예금 계좌주. 제가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다른 게요. 이 수표하고 다른 게 여기는 자기압 수표라고 안 돼 있고 이제 당좌 수표라고 돼 있고요. 발행자가 저니까 제가 이제 제 이름 아니면 그 회사, 그 발행하는 회사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이제 발행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고요. 지급자는 제가 이 당좌 예금 계좌를 하나은행에 개설해 두고 있다 그러면 지급자는 하나은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은행.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하나은행에 와가지고 제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수표 끊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당좌 수표를 제가 발급받습니다. 당좌 수표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지급을 하면 저한테 이 지급받은 소지인이 이제 하나은행에 와서 이거 현금화 시켜주세요라고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하나은행에서 이 수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의 예금 계좌를 보겠죠. 그래서 예금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이 수표 금액만큼 있으면 이걸 여기서 꺼내가지고서 이 소지인에게 인출을 해줍니다. 예. 근데 만약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잔액이 없고 제가 당좌 대여이라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한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여기서 돈을 꺼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한도도 없어.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뭐 이게 예컨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소지인에게 내줄까요? 안 내주죠. 안 내줍니다. 그러면 이런 수표는 뭐가 되는 거죠? 이른바 부도수표가 되는 겁니다. 부도수표. 부는 아니 불자에다가 도는 건널 도자, 넘어갈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좌 수표일 경우에는 이 수표가 은행의 창구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소지인 입장에서 보면 건너가는 거니까 제대로 건너갔습니다. 도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잔액이 없고 마이너스 한도조차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은행 창구를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도수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도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수표를 발급했는데, 당좌 수표를 발급했는데 발급한 사람, 발행한 사람의 예금 계좌에 지금 잔액이 없어. 펑크가 나 있어요. 펑크가 나 있어. 그러면 이 수표는 부도수표가 되는 겁니다. 휴지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예전 같으면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받아요. 수표가 아니고 어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안 받고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수표를 부도낼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물론 제가 대금 지급할 때 저한테 대금 지급을 이 수표로 받은 사람이 수표가 부도났으니까 수표 부도났으니까 나한테 대금 다시 지급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겠죠.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 민사소송하고 별개로 형사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수표를 발급한 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좌수표를 잘못 발행하게 되면은 잔액이 없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당좌수표의 근거가 되는 요구불이익이 뭐죠? 이겁니다. 이 당좌예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 가능 요구예금의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당좌예금인 겁니다. current deposit, current account deposit 혹은 current deposit. 이것이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존 경제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요구불예금 이렇게 아시면 안 되고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압 수표의 발행 근거가 되는 별단 예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좌 수표의 발행 근거가 되는 당좌 예금, current account. 이거는 스페셜 어카운트죠. 스페셜 어카운트 디파짓이고요. 이거는 current account 디파짓입니다. current account 디파짓. 이게 이전 가능 요구불예금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표를 쓸 때, 그럼 왜 수표를 화폐라고 안 그러냐? 아까 스티글리츠가 수표는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 화폐다라는 이상한 논법을 썼는데, 어쨌거나 수표가 현금처럼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수표가 화폐가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